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ECB의 기준금리 인하가 결국 됐더라고요.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리고 예상 폭만큼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는데 어머? 시장이 별로 안 가죠? 외국인도 별로 안 사죠? 외국인은 계속 선물을 오늘 더 공격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하네요, 그죠? 유럽에서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대형주가 갈 거고 코스피는 힘을 받을 거다. 그랬는데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들어맞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초부터 조금 삐그덕하는 게 어째 기분이 좀 찜찜합니다. 연준도 양적 완화 유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코스피가 부진했었고 유럽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다 알았던 거 아니야 라면서 선반영 분석이 뒤따르면서 시장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유럽의 통화정책 회의 내용부터 한번 면밀하게 챙겨보자고요. 10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하였죠. 0.25%포인트 25bp 내려서 이제는 유로존의 기준금리가 0.5%로 되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가요. 만약에 상황이 여의치 않고 유럽의 경기가 정말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한다면 향후에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예금 금리 가능성까지 비춰주면서 유로화는 급락해 끝이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 증시 어떻게 반응했을지 궁금한데 사실 더 궁금한 거는요. 잠깐 언급드리면 이제 시장의 관심은 우리 한국은행 금통위에 쏠려 있습니다. 다음 주가 금통위가 예정돼 있는데 그때 또 때마침 옵션 만기 날이기도 하거든요. 4월 달에 예상 밖의 금리 동결 우악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최근에 그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됐을까 하고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금통위원이 총 7분이 계십니다. 근데 3대4로 금리 동결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3대3이었는데 이제 하는 총재께서 금리 동결 쪽에 반대표를 던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팽팽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유럽까지 금리를 내렸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를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할까요? 이번에는 금리 인하다. 이미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베팅이 채권 시장 쪽에선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럽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보죠. 사실은 예상 밖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마감가만 놓고 보면요. 유럽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을 마감 상황에서 전혀 느낄 수가 없죠. 프랑스는 고작 2포인트 올랐고요. 영국은 9포인트. 가장 많이 오른 독일이 한 48포인트 0.6% 정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뉴욕 한번 가보죠. 네, 미국 증시 상승폭은 오히려 그래도 좀 컸습니다. 나스닥이 1.26%, 다우존스 지수가 130포인트, 무엇보다 S&P 500이 이제 1,597.59로 한 15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정말 1,600시대를 열 분위기입니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미국의 이렇게 상승폭이 정작 금리 인하를 한 유로존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요. 바로 지표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주간 단위로 매주간 집계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우리 시각으로 언제나 금요일 아침에 듣게 되는데요. 급감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 내 최저였다라고 하는데요. 무역 적자 폭도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출이 많이 돼서는 아니고 수입이 좀 적게 돼서 약간은 좀 그렇게 질은 좋지 않았지만요. 어쨌거나 무역 적자도 3년 내 거의 2번째로 적었다고 하니까 적자는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미국의 지표는 좋았습니다. 자, 사실상 금리 인하를 정작했던 유럽의 상승폭이 미미했을 때부터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우리 코스피 상승폭도 별론데요. 그에 앞서서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좀 먼저 볼까 합니다. 오늘 일본은 휴장이거든요. 골든위크 들어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휴장이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미국은 계속해서 유지한 거고 일본이 한번 세게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유럽에서 우리도 하면서 돈을 풀었는데 일본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지만 때마침 일본은 휴장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쪽에서는 오늘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사실 PMI 지표, 제조업 지표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서비스업 지표가 공개됐는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의 4월 서비스업 PMI는 54.5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요. 3월 달에 2월 달 대비해서 1.1포인트 올랐었거든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다시 고스란히 제자리에 돌아왔다. 어떻게 보면 이 하락폭도 똑같아요. 다시 한 달 전 수준으로 돌아간 지표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서비스업의 나라라기보단 제조업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락한 지표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때문인지 시장의 상승폭이 점점 커지고 있죠. 어머, 2,200에 도달했습니다. 1.7% 가까이 오르면서 중국장이 유럽의 금리 인하 이후에 오히려 상승 탄력을 제대로 받고 있네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요. 중국도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유럽 쪽의 수출 비중이 중국 전체 수출 중에서 뭐 한국에는 이만큼 수출하고 수출 비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유로존에 수출하는 게 전체 물량의 30% 정도 돼요. 적지 않죠. 10분의 3이니까. 근데 그런 유럽의 경기가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좀 살아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니까 중국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코스피의 모습 한번 보죠. 상승폭이 얼마나 제한적일까요? 오늘 하락 반전하기로 했었다니까. 지금은 빨간불이긴 한데 1957.53. 어머, 60은 깨졌습니다. 오늘 시가가 딱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1967에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슬금슬금 줄더니만 하락 전환까지 했었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와중인데요. 시가가 1967 정도였고 가파르게 이제 하락 전환한 이 구간이 이제 10시 반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은 조금 하락폭을 제한적으로 하면서 50선은 지금 지키고 있는데 195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아주 저점보다 한 4, 5포인트 정도 위쪽에 놓여 있어서 어제 종가보다 약간 위쪽인 빨간불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어쨌거나 네, 우리 코스피만 보더라도 자 0.45포인트 상승. 유럽의 금리 인하가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자, 수급 한번 보죠. 거래소 기준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팔아요. 이것 봐요. 유럽이 기준금리 내렸는데 외국인 안 사죠. 코스피 별로 안 가죠. 기관도 뭐 그냥 조용하죠. 개인만 사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잠깐 제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래소 수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팔지요. 현물 의외로 안 산다 할지라도 뭐 선물이라도 절름발일지라도 좀 샀으면 좋았었는데 4,000계약 넘게 아주 공격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11시 반인데 이미 4,000계약. 이런 속도로 간다면은요. 외국인들 오늘 장 마감까지 선물을 굉장히 많이 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막판에 좀 거둬들일 수도 있는데 수급으로 잠깐 보여드립니다. 외국인들이요. 4월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 샀었어요. 그러면서 선물도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었던 선여물 동반 매수가 나왔습니다. 4월 마지막 거래일에. 그리고 4월달 마지막 날은 오르기도 했었죠. 근데 전일에 곧바로 다시 팔았고 오늘도 심지어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 나왔는데 팔죠. 그리고 선물도요. 이렇게 급매수를 한번 했다가 곧바로 이제 매도를 쳤고 오늘도 추가적인 매도를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이날 4월 마지막 날 좀 샀던 것은 지금 다 퇴색되는 그런 분위기로 수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요. 기관이 전일 좀 많이 팔았었는데요. 전일 한 8거래일만 9거래일 만에 변심했던 기관이 오늘은 다시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 하지만 매수 규모는 상당히 미미하다라는 것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관도 방어 의지가 1950선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빨간불은 켜져 있네요. 560선 사수의 안간힘을 썼는데 드디어 지금 수급에 조금 개선 사항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이 560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코스닥. 사실 전일, 전전일, 전 거래일로 기준으로 했을 때요. 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코스닥이 정확히 일단 단기 고점을 또 한번 찍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요. 기관만 팔고 누가 사죠? 외국인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밖에 안 사는데 라고 하시겠지만 아까 장 초반에 밀릴 때는 외국인도 같이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만약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 외국인 기관 싹그린 매도가 3일 연속 잡히게 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사인. 개인들은 언제부터 들어왔다고요? 4월 29일 고점 570선으로 시가를 만든 날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 날부터 개인들은 600을 바라고 들어왔는데 오늘까지도 코스닥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 있는 날은 참 어렵겠는데 일단 외국인이 매수 전환을 오늘 코스닥에서 10시 반 구간 이후 해줬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 한번 보시죠. 원달러 환율이요. 오늘 1,100원 선 지키기에 지금 나섰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사실상 최근에 1,100원을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1,100원에 정확하게 걸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데이터가 약간 딜레이가 있긴 한데요. 오늘 여러 가지 역시 부침이 좀 있었지만은 1,100원대는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대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원달러 환율은 하락 출발했었다가 20일 기준금리 인하 지표도 좋았었죠. 근데 다시 한번 상승 전환하면서 1,100원대를 약간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었고 지금 현재는 다시 한번 반락되긴 했었지만 1,100원대 정확하게 걸려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이 원달러 환율 전망도 같이 오늘 밤 팁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 그리고 특징주의 모습 보시겠는데요. 오늘 업종별로 가장 괜찮은 쪽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듯이 현대차 2%, 모비스 3%, 기아차 3%. 자, 자동차만 다시 한번 모아서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좀 조용하고요. 특별히 다른 종목은
특징주로서 시가총액에서 보여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자동차가 왜 이렇게 강할까요? 일단 실적 발표가 다 나고 나서 어느 정도 우려는 다 불확실성, 매는 다 맞았죠. 그 이후에 현대차, 그리고 모비스, 그리고 기아차 모두 다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20만 원을 찾아갔어요. 기아차 5만 원 깨졌던 게 5만 7천 원짜리가 됐어요. 모비스도 최근에 신저가를 찍다가 다시 한번 정상 가격으로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성화이텍과 현대위아 그리고 최근에 만도도 그룹 리스크가 있었는데 5%나 급등하고 말이죠. 자동차주가 많이 오르는데 누가 살까? 자동차주 수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운수장비 섹터에 속하는데요. 잠깐 업종별 등락을 제 화면을 통해서 좀 보고 그럼 갈까요?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게 통신하고 운수 장비거든요. 운송 장비 쪽에 보면 자동차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행은 좀 부진한데요. 자, 자동차를 누가 사는가 보면 기관이 500억, 외국인이 250억. 기관이 한 2배 정도로 더 많이 사는데 외국인도 같이 사더라 이겁니다. 곧바로 나오는데 통신도 보면 기관이 외국인보다 한 5배 더 많이 사죠.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자동차와 통신에 모두 다 들어가지만 누가 더 많이 산다? 기관이. 자동차는 2배 더 많이, 통신은 한 5배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기관 럽콜 때문에 자동차가 간다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통신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개장과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KT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KT 실적이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 정도 적게 나왔는데 그래도 올라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SKT가요. 4.4% 급등하면서 21만 3,500원. 이거는 뭐 지금 신고가 중에 신고가를 치는 거죠. SKT 지금 잠깐 한번 볼까요? 사실 최근에 급등했었던 지금 LG U 플러스 정도도 빠지지 않고 LG U 플러스도 오늘 약간 밀리는 모습, 차실의 매물이 나왔었는데 보합권으로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 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SKT의 차트인데요. SK텔레콤 어제 한 5.6% 급등을 했었고 오늘 시작하면서 곧바로 또 4% 추가 급등하면서 야, 이 정도 가면 한 번은 눌려야 되는데 더 가는 차트가 나오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거는 LG U 플러스입니다. 어제 마감이 거의 상한가였죠. 상한가로 어제 마감하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만 상한가가 그 앞에는 조용했느냐? 아닙니다. 상한가 전날 5.8% 올랐었고 그 전일에는 4% 올랐단 말이에요. 4%, 6% 상한가 오늘 안 밀리는 이게 이런 종목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런 종목이 있다니까요. KT도요. 어제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실적 별로였지만 그래도 매물 충분히 소화하면서 윗골이 좀 달리지만 추가 상승이 무난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추가적인 저희가 특징주를 더 한번 준비했는데 오늘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STX 그룹주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거의 진짜 한 2주 연속 매일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 다룰 때마다 분위기가 매번 바뀌고요. 오늘 더 재밌는 거는 장중 분위기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파란불이 이렇게 많은데 아까는 또 급등했었거든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요. STX하고 STX 조선해양이 지금 굉장히 조금 전에 급등을 했었는데 STX의 경우에는 STX 뭐 이제 모든 거를 다 아우르는 지주회사 홀딩스가 STX 아니겠습니까? STX 에너지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그 매각설이 나왔고요. STX 조선해양의 경우에는 STX 프랑스 쪽 그리고 STX 핀란드의 역시 매각설 얘기가 나왔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뭔가 이게 돈 없는데 이 시계를 풀어서 팔아야지 했는데 이 시계가 팔려야 누군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그게 현금이 생기죠. 그렇게 이제 팔려고 하는 게 팔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럼 현금을 확보하고 유동성의 위기를 조금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조혜공시에 답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같은 상승세가 또 빠르게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급등했었던 STX 그룹주. 오늘 초반에는 급락했었는데 급등했다가 다시금 제자리로 들어오면서 전일 종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종목이네요. 자, 이번에는요, 오늘 급등하는 총 상위 종목 몇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오늘 고려아연과 현대산업이 정말 투톱으로 급등합니다. 한 4 내지 5% 급등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현대산업 먼저 보죠. 한 4.79%. 오늘 거의 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니, 건설주 힘들지 않느냐 하시겠지만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상당히 좀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박근혜 정부 수혜 기대감이다. 뭐 그런 종목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 심리를 개선시킬 거다. 무엇보다 현대산업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해외 쪽의 사업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외 부실이 적은 데다가 국내 주택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수혜를 그대로
현대산업이 유독 볼 것이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개장 초반에 굉장히 미미했는데 조금 전부터 급등이 시작됐고요. 고려아연은 개장부터 좀 강했었습니다. 고려아연은 간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미국 지표도 좋고 또 유럽에서도 유동성 풀었고 하면서 금값, 유가 다 올랐는데 오늘 5.4%나 급등합니다. 고려아연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죠? 신저가 진짜 고려아연이 이렇게 망가지나 싶었는데 오늘 풍산 등과 함께 상품주가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개장 초반부터 약간 뭐 들쑥날쑥하지만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었고 지금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부진한 쪽을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누가 부진한가 하면요. 음식료 쪽이 여전히 부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CJ 제일제당이 되겠는데요. CJ 쪽은 뭐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CJ 제일제당만큼은 유독 조금은 기대 못 미치는 실적에 또 더해지면서 차트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반토막이 났다 그러잖아요. 오늘만 해도 4% 정도 급락. 잠깐 차트 보실까요?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이 지금 이렇게 뭐 CJ가 날아간다고 하지만 CJ 제일제당은 어느덧 3월 달부터 이렇게 꺾였고요. 그죠? 3월 달, 4월 달 이렇게 급락, 또 한 번 2차 급락까지 하고 여기서 반등을 주는데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낙폭과대주를 사면 21선에서는 곧바로 정리. 여기서도 만약 3월 달에 사셨다 하더라도 여기선 반드시 정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고 좀 더 갈지라도 언제나 한번 여기서 다시 걸리게끔 내려오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까지 반등시켜놨는데 이 최근의 반등을 4월 말 반등 모두 무색하게 할 만한 오늘 음봉이 나오고 있으면서 신저가를 다시 찍으려는 모습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음식료 섹터도 조금 더 보겠는데 최근에 그리고 어제 음식료 섹터 가운데 아주 강하게 찰실 매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대상 이쪽에 이제 추가적인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재미있는 부분은요. 바로 금융주의 하락입니다. 우리금융 어닝 쇼크 내고 나서 오늘 3.5% 정도 추가적인 하락하고요. 금융주 더 보면요.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2.6% 정도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는 등 금융주의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추징금 부과받은 제약 기업들도 있습니다. 경동제약 그리고 동아ST가 있는데 각각 어떤 흐름일까요? 경동제약은 추징금 부과받고 저가가 15,000원대 초반까지 밀렸었는데 지금 상승 전환을 하는 등 추징금 이슈 무난하게 극복을 하는 모습이고요. 한 90억 가까이 추징금 부과를 받았는데 또 하나의 기업은 바로 동아ST입니다. 그죠? 동아제약에 이제 분리상장된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분할해서요. 좀 7%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오히려 16만 원까지 가면서 추징금 악재, 추징금이 얼마나 물렸느냐면요. 600억대였는데 오늘 오히려 급반등하면서 악재를 아주 시원하게 뛰어넘고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전자결제주도 조금 움직이는데 현재 상승폭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전자결제 관련주는 그냥 꾸준하게 우리 개인분들이 관심을 가진 섹터라 좀 준비를 해봤는데 KG 모빌리안스의 상승폭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는요, 이제 30만 원만 넘으면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반드시 휴대폰 인증, 이런 공인 인증 거쳐야 된다 그러잖아요. 수혜주이기도 한데 5월 거의 첫 거래일, 두 번째 거래일에 약간은 꿈틀거리면서 역시 분석답게 강세를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팁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유지, 그리고 ECB의 금리 인하, 결국 미국에서도 돈을 계속 시장에 돌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스탠스 변화가 없었고요. 약간 성명세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유럽 쪽도 금리를 10개월 만에 다시 한번 내렸습니다. 긴축하고 재정 위기 국가의 어떤 그런 채무 상황에 대해서 뒷볼트로 가지 않도록 굉장히 노심초사하다가 그죠?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다가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더라 이거죠. 이제 허리띠를 풀고 이제 편하게 좀 앉았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정책 공조 뭔가 발이 좀 맞는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다음 주가 굉장히 주목되고요. 무엇보다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거 어쩔 겁니까? 예, 돈은 분명히 미국과 유럽에서 나왔는데 오늘 제가 그랬죠. 하필이면 일본이 쉰다. 일본에서 어떻게 반응해 줄지 궁금한데요. 유럽은요, 일본에서 돈이 풀리면서 엔처, 이거 통화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죠? 유로화, 엔화만 봤을 때, 엔화, 그러니까 일본에서 양적 완화를 하니까 엔저로 가죠. 유로화는 강세로 갑니다. 유로화 강세로 가면 우리 한국의 원화가 강세로 가듯이 유럽 쪽에 수출하는 제품이 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일본에서 부양책을 하면서 유럽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봤습니다. 그랬던 유럽이, 우리도 금리 내리지 뭐, 부양하지 뭐. 그래가지고 유로화도 지금 다시 강세가 조금 풀리려고 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일본하고의 역학 구도가 굉장히 좀 심해지는데, 그래서 재밌는 건요, 외국인들 수급을 봐야 되는데 이 풀린 돈이 다 일본으로 가버릴까봐 제가 계속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일본 증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거 급반등하면서 열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환율 흐름도 때문에 중요합니다. 유럽 쪽에서 또 한 번 유로화 강세를 조금 저지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카드가 나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외국인들 뭐 중요성에 두말할 나위가 없겠고요. 오늘도 안 돌아왔으니까 코스닥이 상당히 중요한데 잠깐 코스닥 차트와 수급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이제 이게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이 이렇게 570선 터치한 이날, 그리고 밀렸었죠. 어제 밀렸었고요. 오늘 또 조금 상승 전환하면서 이제는 더 안 밀리려 합니다만 이때 구간의 차이는 뭐냐. 570에 찍는 날 개인이 들어왔고요. 외국인 기관 팔았고, 외국인 기관 팔았고, 오늘 외국인이 팔까 그러다가 약간 좀 사볼까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수급이 꼬였습니다. 수급이 꼬인 코스닥에 대한 추격 매수는 역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시장의 수급이 코스닥에 꼬였기 때문에 어떤 분석이 나오냐 하면요. 자, 코스닥을 위주로 좀 가려고 했었는데 수급이 꼬이면서 개인만 지금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관은 수익률을 좀 제고해야 되는데 뭐 살 종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통신주를 조금 이상스러우리만큼 많이 사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재료는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된다.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고요. 기대는 물론 되죠. 근데 특별히 이상 급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꼬인 코스닥은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큰 반면에 반대급부로 지금 코스피가 가고 있고요. 기관은 살 게 너무 없는데 통신주 등의 방어주로 수익률을 제고하는 약간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환율 전망을 조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 밤 눈을 뜨면 검색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돌아보면요. 자, 연준에서는 양적 완화 유지했죠. 22는 금리 인하죠. 이거 예상 다 맞았어요.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다 안 좋았습니다. 이것도 예상에 맞았어요. 근데 시장이 안 갑니다. 예상 결정적으로 틀린 게 뭐죠? 20의 금리 인하하면 외국인이 돌아온다. 일단 당일 오늘은 안 돌아오잖아요. 더 중요한 건 다음 주 만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은 당장 더 중요한 것이 다음 주 옵션 만기라는 거. 그리고 다음 주에 더 사실은 유럽 금리 인하보다 중요한 우리의 금통위도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돌리면요. 오늘 밤에 때문에 체크하셔야 될 거는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미국의 4월 달 신규로 비농업 부문에 나 일자리 얻었어. 일자리를 새로 얻은 사람들의 숫자와 현재 4월 기준 미국의 실업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7.6%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고용은 15만 명 이상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서 저희가 뭘 체크해 봐야 되느냐. 물론 숫자도 중요한데요. 아까 얘기하고 종합해보면 일본이 양적 완화로 엔저가 진행됐죠. 그렇죠? 유럽이 또 한번 기준금리 인하하면서 유럽도 우리 강세로 안 갈 건데 유로화도 약세를 띄었죠. 만약에 미국 고용지표까지 좋게 나오면요.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로 바뀝니다. 그러면 동시자발적으로 다 물론 통화가 이제 상대적이라지만 자, 유로화 약세, 달러화 약세, 물론 달러화가 아주 약세는 아니지만 강세 대비 약간 전환하는 거죠. 달러화 약세, 유로화 약세, 엔저. 우리 원하는 강세로밖에 갈 수 없는 구조인데 한은에서 금통에서 만약에 금리를 안 내려준다면 큰일 납니다. 예,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부터 너무 결과가 좋아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내일 오전 미국의 4월 고용지표 확인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정말 중요합니다. 화요일 일본장 개장 분위기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뉴스인마켓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허창수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을 포함한 경제 5단체장과 재계총수 등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파견됩니다. 정경련은 사상 최대 규모로 꾸며진 이번 경제 활동에
북한 리스크로 야기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사절단은 허 회장을 포함해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구본무 LG 회장 등 5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경매의 기준 낙찰 가격이 낮아지고 진행 절차는 빨라집니다. 법무부는 부동산 경매의 낙찰 가격 하한선을 현재보다 20% 내리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물의 낙찰 가격이 높아 계속 유찰되면서 경매 절차가 길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낙찰 하한가인 최저 매각 가격은 그동안 감정평가액이 기준이었지만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의 20%를 뺀 액수로 낮춰집니다. 최저 매각가가 내려가면 첫 경매일로부터 매수 희망자들이 적극 참여해 경매가 신속히 진행될 전망입니다. 경제 민주화 바람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기업 계열사가 지난달 들어 다시 증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 62개사의 계열사는 1,792개로 전달보다 24개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대기업 집단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6개였으며 새로 편입된 회사는 30개였습니다. 경제 민주화가 이슈화되면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수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엔화 약세로 엔화를 차입해 외화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엔캐리 트레이드의 최근 추이와 확대 가능성 보고서에서 작년 11월 이후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 파생상품 시장에서 엔화 선물 포지션이 순매도로 전환하는 등 엔캐리 거래가 확대될 조짐을 나타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CME 시장의 엔화 순매수 매도 포지션을 기준으로 엔캐리 거래가 2000년 이후 이번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미 2번의 청산 과정을 거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작년 11월 이후 급격한 엔저로 엔캐리 거래 확대 움직임이 나타난 만큼 또 다른 유발 요인인 일본 내외 금리차가 앞으로 엔캐리 거래 확산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3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